지난 금강산 남북 교류 행사 당시 신계사에서는 북한 스님의 집전으로 합동법회가 봉행됐고 우리 측이 템플스테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남북 불교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정치권도 북한 사찰 복원을 위해 입법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이 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종단에 책임 있는 소임 스님 200여 명이 참여하는 종단 지도자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조계종의 첫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는 불교계의 화두로 떠오른 승려복지제도 혁신과 국립공원 정책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문화재 현장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불교 종립학교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인재를 사회로 배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금강산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이 신계사에서 북한 스님의 집전으로 합동 법회를 봉행하고 북측의 템플스테이 공동 운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10여 년 전 남북이 손을 잡고 복원했던 금강산 신계사가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에 걸쳐 북한 금강산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연대 모임. 종교계가 중심이 된 이 남북 민간교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신계사 방문이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공식 일정의 마지막을 신계사 법당에서 가진 공동법회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에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 신계사에 오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남측의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동안 북한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삭발머리의 가사, 장삼을 수한 북한 스님들. 북측에서 임명한 신계사 주지 진각 스님이 목탁을 치며 의식을 집전합니다. 남북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조선 불교도 연맹 강수린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타종 의식을 가졌습니다. 남북 불교도들의 합동 법회는 4년 만에 이루어졌고 이 자리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를 비롯한 6개 이웃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정말로 의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각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강산에 가셨고 또 신계사에도 같이 가셔서 법당 안에 함께 들어가서 부처님께 참배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금강산 행사에선 조계종이 1순위 남북 불교 교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법회 후 원행 스님과 강수린 위원장은 신계사 경내를 둘러보며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건립할 장소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현재에 있는 건물로 시범을 조금 해보면서 그 부족 분들한테 템플스테이란 이런 것이다. 템플스테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제반적인 것들은 이래서 필요를 하다. 이제 1차적으로 목표는 그게 있고 2차적으로는 이제 새로 신축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계사 방문에 앞서 남북 연대 모임 참가자들은 해금강에서 일출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행 스님은 남측 대표로 해맞이 연설을 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광명이 비추길 염원했습니다. 금강산의 붉은 해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민족의 밝은 앞날을 위해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 앞날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행 스님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평양 시내 봉축 점등식과 사찰림 조성 사업 등도 북측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년 전 남북 불교계가 힘을 모아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가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번 교류를 계기로 남북 불교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불교계의 북한 사찰 복원 노력에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조만 남은 폐사지에 남북이 함께 주춧돌을 쌓은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 남북 공동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씨름 단오대회 등 당장 올해 남북이 손을 잡고 이뤄야 할 성취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인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새해맞이 연대 행사가 금강산 해금강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정치권도 동참해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 민화협 일원으로 방북했던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직접 신계사를 다녀온 소회로 사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6.25 전쟁 당시 소실돼 원형을 잃은 표운사와 유점사 등 내근강을 아우르는 주요 고찰들의 복원이 속히 이뤄지길 바랬습니다. 이게 이제 남쪽에서라도 많은 신도들이 가서 이 신계사를 좀 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표문사라든지 유점사 얼마나 그 유명한 고찰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소실돼 있는데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 같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남북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불교가 큰 접점이 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른 의원은 국회의 입법적 노력은 물론 우리 정부와 북측 또 종단에서 합심해 복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북길에 동행한 여야 의원들도 이 같은 문화교류가 통일 비용 단축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민간교류에 대해서 자꾸 뒷받침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한 간의 그 사회문화 협력은 그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하고 그다음에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초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도 클 것이다. 더욱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볼 경우 대북 제재에 묶여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있다며 이르면 올 상반기 국민들이 북녘 땅을 왕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의 성과를 내는 결과가 나올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사업이랄까 결과물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 이게 첫째로 나올 것 아닌가 생각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일반 국민들이 금강산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도 불교계가 남북 민간교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훈풍에 정치권이 동참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3.1절 100주년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운동의 진원지 서울 탑골공원에서 불교식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탑골공원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월 1일 오후 2시부터 종로 3가 탑골공원 북문 앞마당 무대에서 3.1운동 만만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행사는 3.1운동에 몸바친 독립투사들과 소외계층 망자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가 바라춤, 벚꽃춤 등이 어우러지는 문화공연 형태로 마련됩니다. 또 태극기의 정확한 의미를 배우며 3.1운동 정신을 돌아보는 태극기 그리기와 전통차를 시음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설치됩니다. 원각사 보궁 무료급식소는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과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종단의 책임 있는 소임 스님 200여 명이 참여하는 종단 지도자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성한 포럼의 첫 의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이 시대, 불교가 어떻게 대처할지였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화학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서원으로 출발한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종단 지도자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종단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원장 현흥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의 제안으로 비롯된 포럼은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중앙종무기관 차장과 팀장 등 모두 2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월정사와 직지사, 통도사, 마곡사, 화엄사, 관음사, 고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시니 간단하면서도 절대 불변의 진리 속에서 한국 불교는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제가불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불교 포럼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주축이 된 종단 지도자 포럼은 승단의 현안 과제에 보다 집중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핵심 과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동력을 확보해 이를 속도감 있는 종무행정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첫 강의에 나선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에게 이 시대의 종교는 이전과는 다른 도전을 받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을 지목했습니다. 20만 년 전 나타난 현생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 신의 영역에 들어섰기에 종교계를 향한 과계 도전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 도전은 아마 서양의 기독교의 입장에서나 불교에 있어서는 아마 똑같은 새로운 도전. 그야말로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나왔다는데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이후에 최초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과 혁신 미래불교라는 36대 집행부의 키워드가 종단 지도자 포럼을 통해 어떻게 얼마나 구체화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첫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는 불교계의 화두로 떠오른 승려복지제도 혁신, 국립공원 정책 개선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승가 초고령화에 대비한 승려복지 종합지원 시스템 마련, 종교가치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존지 추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종단 지도자 포럼 발족에 이어 열린 강연회에서는 승려복지제도,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36대 집행부가 최우선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에 대한 승가의 공의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승려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출가에서 입적까지 종단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승려복지 정착은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고 이는 해체 위기를 맞은 승가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가에서 입적까지 종단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구비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승가의 초고령화에 대한 종단의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님들의 초고령화가 심화될 것을 대비해 승려복지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종단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요양비 지원 등 기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승려복지를 지원하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개별 사찰이나 교구가 아닌 종단 차원에서 그러면서 승보 공양에만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쪽으로 스님들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직지사라든가 아니면 용도사라든가 선원사라든가 다양한 권사에서 비슷한 료 또는 다른 형태, 그 권사에 맞는 형태의 복지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최소한 의료복지, 주거복지, 연금복지, 장래적인 것 이어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경 교수는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은 보존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통사찰이 갖는 종교적,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에게 사유지를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지를 국가 소유로 알고 있고 국립공원 탐방로가 실제로는 사찰 진입로란 사실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도 결국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를 국민들은 이제 사유지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런 것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존지의 특징이 생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문화, 역사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계종 지도자급 스님 200여 명이 다양한 현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론회장은 이제는 종단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국의 문화재 현장에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의 문화재 현장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재의 안전 상태와 주변 소방, 방범, 가스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2016년 영주 시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사고 당시 상황을 참고로 발굴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이달 동안 경주 양동마을을 비롯한 전국 문화재 현장 곳곳에서 재난대응 훈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계종 출가 상담사에 재위촉된 은산 스님이 출가는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라며 이 시대의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계종 교회관장 현흥 스님은 거창 행복한절 주지 은산 스님에게 출가 상담사 위촉장을 전달하며 출가를 통해 부처님의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은산 스님은 종단의 출가 제도에 관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출가란 결국 자기 자신을 찾는 궁극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내용들로서 뭔가를 품고 있어요. 이루려고요. 뭐 그것이 부이든지 명예이든지 간에 다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품고 있는 마음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은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그 완전한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조계종의 출가 상담사 스님은 모두 3명으로 상담 전화 1666-7987번과 인터넷 출가 사이트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계사가 동국대 일산병원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하며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조계사는 경내 대웅전에서 동국대 의료원 발전기금 1억 원 약정식을 갖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의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약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전국 사찰로 확산돼서 동대병원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런 불교의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고 또 조계사와 동국대 일산병원 간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그런 불교계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더 좋은 병원 만들어서 불교계 스님들뿐 아니라 신도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약정에 따라 앞으로 스님들에게는 승가케어 검진 프로그램을, 신도들에게는 검진 비용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동국대병원은 재작년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승려 의료복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불교 종립학교들도 일제히 졸업식을 열고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교차한 대구 경북 지역 종립중고교 졸업식 현장을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년간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들. 그 아쉬움을 선생님, 가족, 친구들과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불교 종립학교들이 일제히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먼저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가 운영하는 동국학원 선화여고가 어제 30일에 졸업식을 갖고 128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공주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많은 애정을 쏟았던 동국학원 이사장 동관스님은 진심 어린 덕담으로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사불여일행이라고 그랬습니다.
1000가지 1000번 말로 또 1000번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실행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천을 하는 공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같은 날 대한불교 진각종 산하 학교법인 회당학원 대구 시민중고등학교도 교내 체육관에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중학교 64회 졸업생 138명, 고등학교 60회 졸업생 207명 등 모두 345명의 학생들이 정든 친구와 교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모교는 여러분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보면서 응원할 것입니다. 정들었던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기를 당부하면서 대구 도심 최대 교육도량 한국불교대학 산하 무일학원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졸업식을 거행하고 졸업생 23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성적 우수자와 학교 생활의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총 2천여만 원의 장학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졸업식 참석자들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30년 뒤에 자기의 인생을 세계 제1등으로 올리면 지금부터 살아가지 못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교정을 나서는 졸업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대구 사원주지 연합회장이자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이 영천 선화여고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지 스님은 정초살림기도 회양법회에서 불교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선화여고 이희명 교장 등 교직원에 장학금 2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기도금이라는 조금씩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사회에 희사하고 또 이러한 장학금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짓고자 오는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동구 아양로에 위치한 통천사는 불교 인재 육성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년 지역의 우수 인재들과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인기 불교 서적의 저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와 중국 근대 불교를 주제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간 현장,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서적을 집필한 작가들의 생각과 집필 과정 속 뒷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2019년 동계 워크숍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워크숍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학승 탄허 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울 탄허대종사 기념박물관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불교학회에서 우리나라 불교를 그냥 우리나라 불교의 자긍심을 세상에 꽉 펼치는데 큰 기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강대 응용불교학과에 재직했던 최종석 교수가 자신이 집필했던 책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이 글 쓰게 된 동기라든가 그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여러 불교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지만 부처님 미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며 종교계에서 솔선수범해 웃음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부처님 웃음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단 있다면 불상의 미소의 미학적 의미 아니면 문답에서의 어떤 그런 유머 그 외에는
부처님 웃음의 의미 이런 것은 전무하고요. 이후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은 책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며 보다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김영진 교수도 자신의 저서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학계는 앞으로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학 서적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저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는 삼국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이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중건되고 부수를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6.25 전쟁 당시 안타깝게도 3층 석탑만을 남긴 채 전소하고 말았죠. 그 신계사가 복원되기 시작한 게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 대웅전을 시작으로 11개 전각 모두가 2007년에 복원됐죠. 남북 불교 공동의 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러 다시 그곳에서 합동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북한 스님의 집전으로 말이죠. 금강산 신계사가 남북 교류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